노엄 촘스키, 언어와 권력에 대한 지적투쟁. 여러분,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세계에서 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언어학계의 혁명가이자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사회 비평가인 노암 촘스키입니다. 자, 촘스키를 보면요, 정말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한쪽은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다른 한쪽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반체제 인사. 한 명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다른 한 명은 저 바깥 세상의 권력을 파헤칩니다. 아니, 대체 이 두 모습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언어의 비밀을 풀면서 동시에 사회의 거대한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첫 번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정신의 설계자, 언어학자로서의 촘스키입니다. 과연 그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언어라는 코드, 이걸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촘스키가 던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들이 말을 배우는 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엄청난 미스테리거든요. 문법책을 본 적도 없고 누가 단어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이 기적 같은 일을 설명하는 촘스키의 핵심 개념이 바로 자극의 빈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가 듣는 말, 그러니까 입력되는 정보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 심지어 불완전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뱉어내는 말, 즉 출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뭔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아예 머릿속에 원래부터 들어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촘스키의 진짜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바로 언어 습득 장치, 영어로는 LAD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우리 뇌에 일종의 운영체제가 미리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사면 윈도우가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언어의 기본적인 뼈대, 이걸 보편문법이라고 하는데 이 보편문법이라는 OS를 뇌에 탑재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냥 자기가 태어난 환경의 언어에 맞게 그 스위치만 탁 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언어는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그냥 내장된 생물학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와, 이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언어란 그저 따라하고 잘하면 칭찬받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일종의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행동주의라고 하는데 촘스키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뇌 속에 그 비밀이 있다 라고 선언하면서 언어학의 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언어 연구를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탐구하는 인지과학으로 끌어올린 진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과학자 촘스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정신의 설계자에서 이번엔 권력의 비평가로 변신합니다. 과연 촘스키의 또 다른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촘스키의 정치 비평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은 힘이 아니라 선전으로 통제된다. 생각해보면 독재 국가는 간단하죠. 그냥 총칼로 억누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처럼 자유롭다고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촘스키는 그 해답이 바로 선전, 즉 프로파간다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간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틀이 바로 선전 모델입니다. 이건 그가 에드워드 허먼과 같이 쓴 아주 유명한 책 여론조작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미디어가 어떻게 대중의 동의를 제조해내는지 그 공장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이 모델의 핵심은 바로 5개의 필터입니다. 미디어라는 거대한 기계가 이 필터들을 통해서 뉴스를 한번 싹 걸러낸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 필터는 소유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주요 언론사들은 다 돈을 벌어야 하는 거대 기업이죠. 당연히 이익에 반하는 뉴스는 내보내기 어렵겠죠? 두 번째는 광고입니다.
사실 언론사의 진짜 고객은 우리 시청자가 아니라 광고를 주는 광고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필터는 정보원입니다. 기자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겠어요? 주로 정부나 대기업 같은 공식 발표에 의존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각을 따라가게 되고요. 네 번째는 비난, 원어로는 플렉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어떤 언론사가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보도를 하잖아요. 그럼 권력 집단한테서 엄청난 공격과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필터, 바로 공포입니다. 공산주의나 테러리즘 같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겁주고 그럼으로써 대중을 하나로 묶고 지배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의 비판은 정말 날카롭고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까지 주장하거든요. 이건 그냥 의견 하나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비판이 얼마나 타협이 없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너무나 다른 두 명의 춤스키를 만나봤습니다. 한 명은 우리 마음속을 탐구하는 과학자, 다른 한 명은 세상의 권력을 비판하는 운동가.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네요. 이 두 세계는 과연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번 그 다리를 찾아보죠.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과학자와 세상을 뒤흔든 반체제 인사.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긴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마도 그 연결고리는 이걸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의 아주 깊고 근본적인 믿음. 그건 바로 인간은 본래부터 무한히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신념입니다. 보세요. 이 그림이 그 관계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그의 언어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몇 개 안 되는 규칙으로 무한한 언어를 창조해내는 그런 놀라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학에서는 사회의 권력 구조가 바로 그 타고난 창의성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비판하죠. 느껴지시나요? 한쪽에서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가능성을 짓누르는 현실의 벽을 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정작 촘스키 본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과학 연구랑 정치 활동은 완전히 별개라고 제발 엮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인 사실과 개인의 신념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결국 노암 촘스키라는 한 사람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인간 정신의 진실을 파헤쳤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는 권력의 거짓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안다고 믿는 지식인의 진짜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